TBS 최강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최강시사 뉴스는 심리다. 오늘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감정 쓰레기통 이야기를 해볼까 네네. 해요. 네. 근데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하는 말이긴 한데 뭐 일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계속 쏟아내는 네.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 학술적으로 뭔가 용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식으로? 실제로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네, 아 그렇죠. 쓰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게 뭐 이런 관계 같은 걸 정립하는 그런 뭐 용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굳이 찾자면 이제 영어로는 이모셔널 덤핑 뭐 이렇게. 덤핑. 네. 감정 덤핑. 네, 네. 이거 딱 다가오는데요?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감정 쓰레기통 우리가 얘기하긴 하는데 기준이 사실 이게 내가 지금 감정 쓰레기통 취급 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참 감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참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감정 교류냐 감정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감정 교류, 네네. 쓰레기통 네. 다르구나. 예.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류라는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섞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와 섞이면서 나누는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통에는요. 네, 나쁜 것만. 버리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 하면 쓰레기통이 절대 좋은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일방적으로 내뱉습니다. 쓰레기통이랑 상호작용 하신 적 없잖아요. 없어요. 네. 버리기만 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그냥 내가 쏟아내는 걸 받아주고 상대방은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네.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있나요? 거의 조금씩은?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라는 책에 나온 표현이긴 한데요.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정 교류로 포장된 일방적인 토로가 있습니다. 토로.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랑 이렇게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는 교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들어오면 쓰레기만 자꾸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건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내가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거를 무조건 받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처음부터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인의 감정을 착취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자꾸 쓰레기 같은 감정을 투척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일단 본인의 감정만 중요해요.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 때만 연락을 합니다. 아, 본인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 시간도 장소도 모두 마음대로 정하죠. 자기 마음대로. 네, 어느 날 이때 어디서 만나자. 나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진짜 힘들어. 그치. 그럼 나가야지. 그럼 나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나쁜 놈 되는데. 네. 근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 감정 쓰레기통이나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늘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기 청취자 우혜진님께서 저도 감정 쓰레기통에 대해서 힘든 시간 보내다가 결국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감과 조언과 위로를 해줘도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더라. 관계 지속이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 있는데 네네. 너무 신기한 게요. 피해자만 있어.
늘 피해자만 말을 하고 가해자는 모르나 봐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아 본인이 몰라요. 던지는 사람이 네네. 몰라요. 자각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네. 그런 성격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최대한 억압하고 좀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런 성향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도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자였던 사람. 본인이 과거에. 감정 쓰레기통의 희생자였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게 흔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엄마와 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를 위해서 나는 사실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엄마한테 너무 연민을 많이 느끼고 해서 엄마한테 맞춰준 건데 엄마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딘가에다 그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본인의 영혼이 망가지는 길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예. 그냥 버티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저 다른 케이스는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비극적인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신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본인도 결국 닮아가게 되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가족이나 뭐 이런 관계에서 그런 거를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지금 드는 분도 계실 네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진짜 확인?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맞나? 네네.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대방이 무조건적인 공감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야, 너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내 편을 안 들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저 PTSD가 와서 저도 옛날에 떠오르면서 힘들어요. 그러면 해줘야 돼요. 예. 네. 근데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공감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공감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반응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지금 청취자 박은학님께서 직장에 딱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하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네. 하급 직원인데도 오히려 더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걱정하세요. 하급 직원한테 이럴 수도 있군요. 하급 직원도 그러니까 상사한테 힘든 일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맞아.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그렇게 할 때 잘못 대하면 상사의 갑질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훨씬 더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직원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이상한 상사로 보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무조건적인 공감을 원하면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부터 하고 확인하고 그 순간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을 그냥 네. 빨리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회사에서 욕을 먹더라도 빨리 손절을 하는 게 더 네. 나은 건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바로 손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힘든 걸 토로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본인이 가져가지 말고요. 그 사람한테 다시 줘야 됩니다. 힘들겠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라고 거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힘든 거.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자꾸 가져가게 돼요. 그게 선생님 이게 그럴 수도 있나? 이게 그런 감정 같은 걸 내가 정말 힘들겠다. 그래 하고 나면은 나도 그 감정이 마음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케이스 뭐 하급 직원이면은 뭐 알바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긋고 너 진짜 힘들겠구나. 이거 화이팅 뭐 이러면 될 수 있는데 지금 김현철님께서 남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 관계면 어떡하냐. 8225님 상대가 와이프일 땐 어떡하죠?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장구는 쳐주고 있는데 이 맞장구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족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관계가 특수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모든 자녀든 타인입니다. 타인이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타인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게 출발점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근데 그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안 용기 돼요. 필요하죠. 안 돼요. 용기 필요해요. 네. 네. 안 되더라고. 이게 사람이 왜냐하면 관계가 소중하니까 네. 관계도 소중한데 이게 그걸 내가 이렇게 잘라내려면 상대한테 불편한 말을 해야 되고 불편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다 보면 오히려 되게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랑의 그런 갈등 그렇죠. 때문에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취직이든 진학이든 그런 목적으로 멀리 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예요. 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결혼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집이 너무 싫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결혼이 뭐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성급한 결정일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런 거네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의 관계가 너무 지쳐서 내가 떠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피하다 보면은 도피해서 당도한 곳에 천국은 없다 이럴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나도 모르게 상대한테 감정을 던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지금 뭐 출근하면서 들으시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실 텐데 당신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감정을 표출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일단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분들 계속 할 거다. 그런 분들은 계속합니다. 네, 그렇게 봐도 피하는 게 네. 상식이네요. 네. 근데 내가 혹시 이전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네네. 예. 그래서 나도 계속 부정적인 말만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돼 한다는 건 내가 타인의 감정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 네. 상대가 내 생각과 반대된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내가 딱 떠오른다면 네네.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그것까지 통제하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건 별로 적절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 사실 이런 대화 같은 것이 쌓여서 네.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진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박은양님께서 오늘 주에 너무 고맙다고, 네. 너무 좋다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하셨고 9382님께서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 꼭 기억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야 돼요. 한번 그렇죠. 용기를 확 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딱 이럴 때 뭘 알바야 이렇게 딱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용기 내서 긋는 그 경험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용기를 내시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 먹고 한번 해보셨으면 꼭 좋겠어요. 마음 먹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단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